짠. 자, 그 방수 공사를 하면서 이제 그 셀프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업체들이 이제 공사해 놓은 현장을 가 보면 하자가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총 계약한 공사 금액에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이 프라이머 공정을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프라이머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리면서 이 방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수 대장에서 여기 보면 방공, 이건 방수공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탐이 있어요. 누수 탐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 세척, 이제 요게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유튜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이렇게 길면 짜증나니까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프라이머는요. 방수할 때, 그리고 이제 도장, 즉 페인트를 할 때 하도로 반드시 칠을 해야 되는 것이 프라이머입니다. 자, 그래서 도장,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여기에서 이거를 하기 전에 뭐 하기 위해서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본 방수, 본 도장을 하기 전에 하도 작업으로 프라이머를 먼저 칠한다. 그러면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된다? 바닥 청소.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이 프라이머 칠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프라이머를 칠하기 전에, 프라이머는 왜 한다고? 접착력을 페인트가 잘 달라붙게, 안 떨어지게. 그 다음에 방수 도료를 칠을 했을 때 벗겨지지 말라고. 이거 프라이머 칠을 하는데, 프라이머를 칠을 해도 이 접착력을 높여주지 못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를 없애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프라이머를 가지고 요 수업을 지금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요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구도막과, 이제 내가 지금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먼저 페인트를 한 거, 방수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먼저 방수한 구도막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요것과 콘크리트. 자, 여기에서 콘크리트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부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페인트, 방수,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명이 다 하니까 접착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구도막을 그대로 놔두고 부식이 된 콘크리트를 그대로 놔두고 이 위에다가 페인트를 하거나 방수제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밑에 있는 기초가 부실하니까 이게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구도막과 콘크리트, 이거를 어떻게 프라이머가 해서 이 속에 두 가지를 다 침투해가지고 이거의 성능을 강하게, 알겠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페인트나 방수 도료를 여기에 부착했을 때, 칠을 했을 때 이거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머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프라이머를 도포를 하게 되는데, 프라이머는요, 도포를 목적으로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침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침투. 뭐가 아니다? 도포가 아니고 뭐라고? 침투라고. 알겠죠? 그럼 침투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 먼지가 꽉 차 있어요.
프라이머 칠한다고 그 먼지 속으로 들어갈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작업할 바닥을 정리한다, 청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도장 및 방수 도료 전 처리로 부착력과 접착력이 우수하게 설명드렸고요. 중도 또는 상도 시 부착력, 내구력, 내알칼리성을 증진시켜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전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해놓는데 거기 하자가 있어요. 이럴 때 거기에도 역시 프라이머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보수할 때 초킹, 이 표면이 페인트를 칠을 했는데 이게 푸룩푸룩 다 일어나가지고 가루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다. 이럴 때는 또 페인트를 칠을 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자, 이거를, 자, 다 긁어내고, 이 위에다가, 여기에다가 프라이머를 칠을 하고, 다시 도장을 한다. 이렇게 해야만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이머, 이거 선택하는 건데요. 자, 먼저 1번, 페인트 칠할 때, 도장용. 자, 페인트 칠할 때는요, 페인트 컬러하고 같은 컬러의 프라이머를 쓰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없다. 그러면 흰색 프라이머를 쓰는 거예요. 자, 유색을 가지고 페인트를 할 때 흰색 프라이머를 쓰게 되면 흰색 위에 다른 색깔의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그 색상이 아주 선명하게 나온다.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파란색이에요. 나는 거기에다가 그 아이보리를 칠하고 싶은 거예요. 어두운 옛날 먼저 칠한 색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이보리를 칠한다. 밝은 색이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프라이머를 써야만 그 아이보리 색이 제대로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청색 때문에 그 아이보리 컬러가 그렇게 올바로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방수 공사기 때문에 방수 주재료에 맞는 프라이머, 주재료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 주재료는 거의 다 이제 그 뭐가 됐든 간에 방수용 프라이머는 거의 수성을 많이 씁니다. 그 냄새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다 우윳빛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시공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건조가 되겠죠. 투명하게 변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 재료를 물로 희석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자, 프라이머 우윳빛이다. 여기다가 물을 그 정해진 양이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물을 막 섞어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작업 도구, 뭐 프라이머, 아니 페인트 칠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붓, 로라, 스프레이, 뭐 ARS 이런 것들이에요. 자, 로라 이거 넓은 면적이고요. 붓, 모서리나 틈새, 로라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 아주 요철이 심해가지고 로라도 안 들어가. 붓으로 칠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이럴 때 스프레이.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 도장 전 앞에 프라이머를 도장하기 앞서서 표면 처리. 지금 이 프라이머를 그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이거를 먼저 안내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방수할 옥상 바닥에 레이턴스, 블리딩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아닙니다. 이거 건축에서는 그 골조를 만들 때 레이턴스, 블리딩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건물의 수명과 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레이턴스와 블리딩 요거 바로 다음 시간에 요 프라이머 작업 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분, 그 거푸집에다가 검은 거 칠하잖아요. 그죠? 그 레미콘을 넣었다가 이제 그 레미콘이 굳어가지고 경화돼가지고 이제 그 거푸집을 뛸 때 잘 떨어지라고 붙이는 그 검은 색깔의 기름. 이게 이제 그 콘크리트 벽면에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유분에다가 칠을 하거나 방수제를 칠한다 하더라도 접착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지, 당연히 먼지가 많으면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오염물, 이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은 부착 불량을 유발한다. 그래서 뭐 한다? 청소한다, 이게 청소. 자, 프라이머 하기 전에 무조건 청소. 이건 방수에서 청소는 거의 막 90%, 뭐 이렇게 좀 과장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청소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왜? 부착 불량을 없애기 위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해보면 먼지 엄청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 그러나 방수를 완벽하게 하자 없이 하려면 청소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프라이머 작업 시 주의사항. 자, 프라이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포가 아니라고 했어요. 침투라고 했어요. 침투. 도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침투를 시키려면은, 자, 프라이머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점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를 한번 바를 때 얇게 발라야 돼. 두껍게 바르면 지그들끼리에 서로 나 헤어지기 싫어 이래가지고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침투가 안 돼. 그래서 얇게 바르고 이거를 두께를 고르게 바르는 거예요. 고르게. 프라이머는 얇고 고르게 바른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요. 두껍게 바르면 프라이머에 접착 서로 붙어 있는 점성 때문에 침투력이 떨어지고 상도 페인트가 잘 붙지도 않고 건조 시간도 길어진다. 자, 침투해가지고 이 힘을, 접착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해가지고 구도막과 콘크리트 속으로 침투시켜야 되는데 침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상도에 방수제나 이런 걸 칠했을 때 이게 제 역할을 하느냐?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얇고 고르게 바른다. 이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희석. 이거는요, 그 프라이머는 주로 이제 방수에서는 수석을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이야, 물.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로 250%까지 희석도 막 하는 도료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거는요, 그 프라이머 선택을 해가지고 그 통을 보게 되면 여기에 희석은 몇 %만 하세요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배합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정해진 규정 이하로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믹서로 통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프라이머와 희석하는 그 물을 배합을 잘 해야 돼. 그래서 믹서기로 충분히 배합을 한 후에 도장을 한다. 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후속 도장. 프라이머를 작업을 하고 난 후에는 언제 이 후속 도장을 하느냐? 반드시 뭐 하고 나서? 프라이머가 건조가 되고 나서. 알겠죠? 자, 완전 건조. 자, 요거는요, 제품에 따라 틀리지만, 최소 2시간 정도 경과 후 후속 도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은 좀 딱딱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주입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힘들었겠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레이턴스와 블리딩,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